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이후 후속 조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임시청사 위치가 결정되는 가운데 경남도와 사천시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준비단을 출범시키고 첫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은 사천뿐만 아니라 서부 경남 전체의 발전 동력으로 평가됩니다. 우주항공청이 무사히 안착할 때까지 어떤 과정과 과제가 남았는지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을 두고 진행된 진주시와 주민 간 소송에서 시가 최종 승소하면서 사업이 재개됐습니다.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남아있는 보상과 주민 이주 절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춘수 전 함양 군수가 하천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준 혐의로 최근 구속되면서 함양군은 민선 8기까지 전임 군수 6명 가운데 5명이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남해군 의회가 남해군 고려대장경 환각지 성역화 사업 예산을 삭감하면서 관련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군의회는 큰 성과 없이 불필요한 예산이 장기간 투입되고 있다며 삭감 배경을 설명했지만 불교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이후 후속 조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임시청사 위치가 결정되는 가운데 경남도와 사천시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준비단을 출범시키고 첫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강진성 기자입니다. 경남도와 사천시가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추진단을 16일 출범시켰습니다. 우주항공 특별법이 통과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박한수 경남지사와 박동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사천시청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추진단에는 지금은 경남도와 사천시 관계자가 참여해서 추진단을 구성하게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부, 중앙부처 관계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우주복합도시를 개발하게 되는 준비단이 될 것입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는 우주항공청 청사를 비롯해 관련 기관과 기업, 정주시설이 모두 들어서는 100만 평 규모의 자족 신도시입니다. 건설준비단은 복합도시의 비전을 수립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수행하게 되는데 공무원과 학계, 업계 등 18명이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준비단은 현판식과 함께 곧바로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복합도시 건설 추진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오는 5월 개청할 가운데 임시청사 후보지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후보지 가운데 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본청사 건물이 생기기 전까지 임시청사에서 업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가기부는 오는 5월 개청을 목표로 하는 만큼 조만간 임시청사를 확정하고 입주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청사 후보지는 아론 비행선박 소유의 옛 SPP 조선사옥과 사천읍의 옛 사천축격 건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사 보안과 주차 문제 등 여건을 고려할 때 아론 비행선박 사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지난 9일 서부 경남에 모처럼 낭보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염원하던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물론 개청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우주항공청은 말 그대로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주항공청이 무사히 안착할 때까지 어떤 과정과 과제가 남았는지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하영재 의원에 이어 오늘은 박대출, 강민국 의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박대출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주항공청 법안이 지난주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환영하고요. 참 큰 실험 나왔습니다. 제 총선 공약 1호가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우주항공 클러스터 위성 특화지구 지정, 우주환경시험시설 예타 면제, 우주항공청 특별급 통과 이런 수순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산업의 메카를 향한 우리 진주와 서부 경남의 퍼즐이 하나씩 완성되고 있어서 참 뿌듯합니다. 10년 전 아마 진주 운석 발견된 거 아시죠? 그때 제가
우주개발진흥법을 개정해서 운석의 해외 반출을 막기도 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진주위차, 또 진주운석, 이래저래 우리 진주는 우주항공산업과 운명처럼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렵게 통과되긴 했지만 이 사천과 서부 경남이 염원한 것처럼 조기 개청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가장 아쉬운 대목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7대 우주강국을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앞선 6대 강국은 저 멀리 앞서가는 중입니다. 인도가 우리보다 달에 먼저 착륙했고요. G20 중에서 우주 전담기관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뿐입니다. 늦은 만큼 이제는 속도, 신속한 정책과 예산 지원으로 메꾸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해 상당히 많이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협의가 쉽지만은 않았죠. 네, 지난해였습니다. 우리 당 경남 의원님들과 함께 성명도 발표하고 과방위 회의장에 찾아가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탁도 하고 또 비 오는 날 1인 시위도 하고 별의별 노력을 다 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 지자체, 상공인, 언론, 당원, 시민 여러분들이 상경투쟁도 해주셔가지고 서명운동까지 벌여가면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다행히 21대 국회는 넘기지 않고 처리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렵게 시작된 만큼 앞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텐데요. 어떤 과정이 남아있고 또 의원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면 우리 주변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키우기 위해서 제가 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 그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주항공 인재 양성을 위한 연구교육기관 지원,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구축, 입주기업 지원, 국제교류 및 투자 유치 등 전방위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 사천도 카이를 비롯한 우주항공 기업들 그리고 항공우주국가산업단지, 우주환경시험시설을 비롯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우주항공방산의 글로벌 허브 대학을 노리는 경상국립대, 한국방 나사인 우주항공청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우주항공산업 집적지가 되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이 우주항공 G7 대한민국의 휴스턴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팔을 걷어붙이겠습니다. 네, 의원님 바쁘실 텐데 통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부 경남 모두가 염원하던 우주항공청 법안 통과와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영재 의원, 방금 박대출 의원에 이어 이번엔 강민국 의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민국입니다. 예,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안, 이른바 우주항공청법이 지난 9일,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의원님도 당시 표결에 참여를 하셨을 텐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그날 9일 6번째 법안으로 올라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긴장했습니다. 우주항공처법 통과 후에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의 지위를 굳힐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뿐만 아니라 진주 사천이 이제는 명실상부한 우주항공도시로서 국제우주시대의 그 중심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참 벅찼습니다. 예, 우주항공청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대표 공약이었지만 당초 기대만큼 빠르게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많이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난해 7월부터 수차례 국회 로텐더홀에서 상경한 경남도민들과 함께 농성투쟁을 했고 연말까지도 소통 간 기자회견을 참여해서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했습니다. 특히 표결 마지막까지 민주당 의원들 한 명 한 명을 만나 우주항공청법의 필요성을 설득한 것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한 뜻으로 성원해 주신 우리 경남도민들과 또 진주 사천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우주항공청은 사천에 자리를 잡겠지만 그 파급 효과는 서부 경남 전체에 미칠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수많은 우주항공 기업을 유치시키고 추가 고용을 창출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주항공 시장이 뭐 천조, 이천조 시장이 아니라 오경 시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진주 사천이 우주 경쟁 시장의 그 중심에 들어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진주는 2022년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 특화지구로 지정됐을 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경상국립대가 위치했기에 그 경제적 기대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것입니다. 우주항공청법이 서부 경남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우주항공청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의원님은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네, 지난해 12월에 서부 경남 여객 운송 및 항공산업 전망과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서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또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한 예산 지원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특히 국회에서는 가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기술력을 가진 관련 스타트업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할 것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금융이나 정책 지원책 등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바쁘실 텐데 통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우주항공청법 통과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진주시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시에서는 몇 년 전부터 사업에 나섰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반대하며 법정 다툼까지 벌인 사안인데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보도에 조서희 기자입니다. 도로변에 커다란 펜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건물을 부순 듯한 철거 흔적이 보입니다. 진주시가 조성 중인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부지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며 멈춰있던 이곳 다목적 문화센터 공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은 만경동 일원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공연장과 문화관, 전시관, 커뮤니티 공간 등을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2018년 첫 발을 내디뎠고 2021년엔 반대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삶의 터전이 빼앗긴다며 부지 선정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법원은 1심에서 주민들 손을 들어줬는데 2심에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진주시 손을 들어줬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본격적인 공사 진행에 앞서 보상과 주민 이주를 포함한 각종 절차가 남아있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선 이 부분에도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주시는 소통을 통해 협의 보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년 넘는 시간 동안 법적 다툼을 벌여온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사업. 이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센터 완공 목표는 내년 12월입니다. SCS 조서입니다. 김병규 국민의힘 진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6일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 자존심을 되찾고 새로운 진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천년을 이어온 진주 정신을 우리 아들, 딸에게 잘 전달하고 새로운 천년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K기업가 정신 수도를 활용한 투자 유치와 사천과의 통합 추진, 그린바이오 농업 육성, 디지털 제조 산업 육성 등을 진주의 미래를 위한 비전으로 내세웠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를 수료한 김병규 예비후보는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실 행정관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을 지냈으며 최근까지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로 근무했습니다. 갈상돈 더불어민주당 진주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제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갈 예비후보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국민의 삶과 국가의 품격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 정신으로 횃불을 들고 일어나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밝혔습니다. 갈 예비후보는 국제적 수준의 문화예술도시 진주와 경제통합을 골자로 한 진주 사천 준 메가시티, 원도심 혁신도시 투트랙 발전 전략을 주요 비전으로 발표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정치학 박사과정을 마친 갈상돈 예비후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정책보좌관과 더불어민주당 진주시갑 지역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신성범 국민의힘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6일 제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신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이 사라지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등지고 있다며 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 고향 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예비후보는 2차 전지와 전기차 부품 산업 유치, 지역 대표 스타트업 육성, 마을 공동체 모델 구축, 농촌 문제 해결 집중 등을 약속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인류학과를 졸업한 신 예비후보는 제18대 19대 국회의원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과거 약 7년가량 청렴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함양군. 때문에 청렴도 회복은 지역의 오랜 과제 중 하나인데요. 이런 가운데 얼마 전 전임 단체장 구속 소식이 알려지며 지역사회 분위기가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함양읍을 지나는 위천. 전임 서춘수 군수 재임 당시 이곳엔 수위 조절 목적으로 도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서 전 군수가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부당 지시했고 도의 높이도 적정치보다 높아져 예산 6억 원이 낭비된 겁니다. 서 전 군수 구속으로 함양에선 민선 8기까지 전임 단체장 6명 중 5명이 구속된 셈. 지역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일각에선 행정과 기초의회, 자정, 감시 기능이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행정의 주요 사업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부정한 일에 이렇게 연루가 돼서 재판이 되고 해임이 되고 파면이 되는 이런 사태가 나왔는데 참 불행한 일입니다. 분기별로 이 행정이라든지 모든 주요 정책에 대해서 직접 주민들이 가서 감시를 한번 해보고 체크를 해봄으로써 사전에 이러한 부정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약 7년가량 4에서 5등급이었던 종합청렴도를 3등급까지 상승, 유지시킨 함양군에게도 이번 전임 군수 구속 수사 소식은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또는 비위 여부는 청렴도 감점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전임 군수들의 이딴 구속으로 폭력을 치렀던 함양군.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 사슬에 지역사회 분위기는 무겁기만 합니다. SCS 하주입니다. 김장실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사천 남해하동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합니다. 김 예비후보는 16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정치 여정을 사천 남해하동 발전에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대통령실과 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공기업 사장을 거친 정책 전문가로 관광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해가 고향인 김 예비후보는 미국 하와이대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고재성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사천 남해하동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고 예비후보는 16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막아내고 지역을 제대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발전 방안으로 사천은 우주항공청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고 남해는 관광도시로 하동은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남해 출신인 고 예비후보는 경북대 정치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민주당 사천 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남해 지역 이슈로 떠오른 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 사업. 군의회에서 올해 관련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돼 지역에서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남해시대 전병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병건 기자. 네, 전병건입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을 위해 이 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죠. 한국역사학계에서는 지금까지 고려대장경이 판각된 지역이 인천 강화도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남해군 행정당국과 남해군 불교계에서는 고려대장경 판각지는 남해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해군은 1994년부터 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2012년부터 남해군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근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장경 판각 작업을 주도한 고려 분사 도감이 남해군에 있었다라는 게 발견됐고 대장경 제작을 지휘한 인물인 정안이 남해에 절을 세웠다라는 기록도 확인되면서 남해군은 본격적으로 시굴 조사와 함께 학술 대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고려 대장경이 만들어진 곳이 남해다라는 주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사업이란 건데요. 그런데 군의회에서 올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거네요. 남해군 의회는 지난해 12월 19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었는데요. 남해군 문화체육관은 고려 대장경 판각지 홍보 조형물 설치 사업 5천만 원, 고려 대장경 군사대장 도감 복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사업 5천만 원, 총 1억 원의 안을 계획해 제출했는데요. 남해군 의회에서는 불효 불급의 사유로 해당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에 남해군 불교계에서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후 남해군 불교계가 직접 남해군 의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고 들었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지난 3일 남해군 사업연합회는 남해군 의회를 방문해 의원 10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해군 사업연합회는 예산 삭감의 이유를 질의했는데요. 남해군 의회는 먼저 고려 대장경과 판각지가 세계적으로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고 남해가 판각지로서 의미가 있다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을 두고 집행부와의 소통이 부재했고 특히 남해군이 오랫동안 고려 대장경 판각지 성역화 사업을 추진했지만 홍보가 부족한 탓에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한 점이 예산 삭감의 이유 중 하나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의회는 지난 20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라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남해군 사업연합회는 사업을 매년 추진했기 때문에 고려 분사 도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심포지엄을 열어오고 있기에 그동안 연구하고 토론한 성과들이 쌓여 조계종과 학계에서도 남해군이 대장경의 판각지였다라는 사실에 무게를 점점 실어주고 있다라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네, 전명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산 전액 삭감으로 고려 대장경 판각지 성역화 사업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부경남 지피지기였습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장만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는데요. 한편 딸기 재배 농가에서는 꽃 곰팡이병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한파로 인해 하우스 내 환기 횟수와 일조량이 부족한 곳이 많은데요. 이로 인해 딸기의 생육이 저조해 감염에 취약해진 상태니 시설 내 청결한 환경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진주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하동과 산청, 함양은 오후에 눈 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진주 영하 4도, 사천 영하 3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8도에서 1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강수 소식이 있는데요. 서울과 세종, 광주는 오후부터 곳곳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세종 영하 4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9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종일 흐리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레물, 만조 시각은 오후 1시 23분, 간조 시각은 저녁 7시 37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흐린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행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부터는 추위가 약해지며 아침에도 영상권의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비 소식은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